피디님 콧물 빼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무슨 연봉 같은 거 콧구멍에 넣으니까 콧물이 막 네, 줄줄줄 그쵸, 나오는 그쵸, 그쵸. 영상.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쪽에도 그거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특정 약물이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 코가 막혀서 너무 답답한데 이게 비염일까요? 코 막힘과 비염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비염이라는 건요 사실 한자입니다. 코비자에다가 염증을 써가지고 이제 코에 염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증상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래 이런 증상들이 전부 다 코에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코 속을 들여다봤더니 많이 부어 있습니다, 빨갛네요 라고 하면 이제 비염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코막힘 자체는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비염이 있으면 코막힘이 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염은요 급성, 만성, 위축성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고요. 급성은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 같은 거나 세균 같은 거에 감염이 돼가지고 갑자기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만성 비염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과정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성이 되는 이유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코가 삐뚤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추운데 밖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집이 너무 춥습니다 하는 경우에들도 만성비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들입니다. 그럼 박사님, 비염을 타고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비염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비염이면 애들도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비중격이 틀어진 것도 유전일 수도 있고, 애초에 기관지의 상기도의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전적으로 소인을 가지고 있다, 체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만성 비염이 되게 되면요, 증상이 대표적으로는 잘 때 누워보시면 이렇게 누우면 오른쪽 코가 막히고 이렇게 누우면 왼쪽 코가 막히고 둘 다 막히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코 막힘 증상들이 있고요. 콧물들이 농이 차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화농성이 심하면 노란색이나 녹색 혹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벽돌색 같은 색이 날 수도 있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성이 좀 심한 비염인 경우에는 맑은 색의 콧물들이 계속 나오거나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가 탱켜서 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게 기침 자극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호비루도 대표적인 만성 비염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위축성 비염은요, 코에 있는 점막이 위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갑자기 생기지는 않고요, 만성 비염이 오래되거나 코의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코의 점막 세포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나 이거 자극을 너무 많이 받는데 점막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오늘부터 나는 점막이 다른 세포로 변합니다. 점막이 작동되지 않으면 얇아져가지고 콧물도 안 생기고 건조하고 쉽게 코피가 나거나 숨을 쉴 때도 막 불편한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위축성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고령,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생기기가 쉽고, 코를 많이 풀거나 코에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유독성 물질들에 자꾸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위축성 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염에 잘 걸리는 체질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태양인, 소양인, 그리고 코 막힐 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도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비염은요 사실은 체질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연령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한테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죠? 콜록콜록이랑 가래를 뱉는 행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재채기도 잘 안 되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좀 쉽게 생기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이 유아도 잘 발생하는 체질적인 소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체중이 좀 남들보다 낮은 친구들,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비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랑 대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피부랑 코가 이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염이랑 피부가 같이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체중이 낮은 것들은 체력의 저하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체중이 적은 친구들이 외부 온도 변화나 습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고, 상기도의 면역들이 더 잘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염이 좀 더 생기기 쉽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반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체격이 커질수록 비염은 조금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성은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치료를 소홀히 할 필요는 없고 좀 열심히 하실 필요는 있고요. 고령의 환자들은 기관지 쪽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조금 더 비염이 생기기 쉽죠.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태양인이나 소양인이나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굳이 분류하자면 소음인들이 조금 더 생기기 쉬울 거고, 폐기허라고 부릅니다. 폐의 기능 계통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도 쪽에 면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기도 계통들의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체중을 조금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체력을 쌓을지, 아니면 기관 쪽의 반응이 활성화가 되게 할지, 아니면 위축성이 생긴 것들을 다시 좋아지게 개선될 수 있게 만들지들을 판단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죠. 비염에 좋은 혈자리는요, 영양혈입니다. 면봉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콧망울이라 그러죠. 콧망울에서 1cm 정도 옆으로
떨어진 부분 보이시죠? 코에서 제일 볼록한 부분의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cm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눌러줍니다. 양쪽을 눌러주시면 되고 엄청나게 오래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8초에서 10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시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면봉이 좋은 게 자극이 너무 세게 누르면 피부 손상이 오기 때문에 면봉 같은 걸로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인당혈 많이 누르게 됩니다. 눈썹의 사이에 가운데 지점 정확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상성혈입니다. 머리카락이랑 이마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 2cm 정도 윗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머리숱이 좀 적은 경우에도 만져보시면 약간 턱처럼 존재해요. 이마뼈가 끝나는 부분에서 한 2cm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혈자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의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혈자리, 합곡 혈자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배 아플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상체 전체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가 막힙니다. 합곡혈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염 증상이 있을 때 한의원은 언제 방문하고 바로 박사님한테 가야 될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구분해야 될 거는 감기냐 비염이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콧물이 줄줄 납니다, 코가 막힙니다 하는 것들은 단순 감기 증상이니까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집에서 고생하시거나 수월하게 넘어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병원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은요, 증상들이 내 일상생활을 많이 방해할 정도면 일단 치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코가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절로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병원 내원하시고, 콧물의 색이 맑지 않고 명확하게 노란색입니다, 녹색입니다, 가른 줄 알고 뱉었더니 덩어리가 진 젤리 같은 녹색 덩어리가 뱉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병원을 찾아서, 한의원을 찾아서 진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무슨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 피디님 콧물 빼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무슨 연봉 같은 거 콧구멍에 넣으니까 콧물이 막 줄줄줄 나오는 영상.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쪽에도 그거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특정 약물이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 코 점막에다 발라주면 점막에 자극이 돼가지고 일단 콧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면봉이 들어가서 부비동 쪽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공간을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안에 쌓여있던 농을 빼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부비동염 있으면 두통도 있고 안면통, 얼굴이 아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맑지 않고 그러는데, 당장 농이 찼으니까 농을 빼주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 대신에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는 해요. 반복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점막이 조금 약해지고 오히려 위축성 비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치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조금 더 조치를 해야 될 것들은 있죠. 그래서 콧물 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코 점막에 뿌리는 스프레이입니다. 분명히 오래 쓰시면 안 된다 그랬을 텐데 쓰면 당장 편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쓰면 점막이 확 붓기가 가라앉게 되면서 코가 당장 숨쉬기 편해지고 비염 증상이 줄거든요. 얘들 장기간 사용하면 위축성 비염이 확실하게 옵니다. 이것만 쓰면서 버티시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의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한의원에서 비염 치료하면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인, 이 친구는 항상 비염이 있어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시즈널로, 선생님 저 요번에 급성 비염이 왔어요,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봄만 어떻게, 가을만 어떻게 잘 지내갈 수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죠. 소청용탕, 삼소음이라 그러는 보험 한약재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루에 한 1,000원, 1,500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침치료, 혈자리들에다가 침치료를 하면 코점막의 붓기가 빨리 가라앉고 콧물의 배출이 용이해져요. 이렇게 치료받으면 이비인후과를 가시나 한의원을 가시나 크게 차이 없고, 양약만 복용해도 도저히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병행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지나갈 수 있죠. 비염 있으면 꼭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환자분들 오셨을 때 옷을 보니까 막 털이 있어요. 혹시 고양이 키우십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 있거든요. 집에 먼지가 많아요. 혹은 작업 환경 자체가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비염이 있으면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당연히 환기를 자주 해야겠죠. 지금 겨울철에 혹시 아이가, 어른들의 비염이 심해지고 있다면 꼭 확인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가 27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집이 너무 건조하게 됩니다. 27도인 상태에서 아무리 가습기를 많이 틀어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한 25도 정도로 낮춰가지고 지내시는 게 좋고요. 생각보다 한국은 추운 나라입니다. 우풍이 많이 드는 경우에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요, 방풍 텐트 같은 거 있어요. 텐트에서 잠을 청하거나 아니면은 창문에다가 뽁뽁이 우리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단열을 많이 시키시면 비염 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염에 좋은 혈자리도 알려드렸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비염을 줄일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